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죠. 지금 에어컨을 굉장히 강하게 틀었는데도 이렇게 옷을 입고 조명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땀이 나고 있네요.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강의를 함께 할 내용들은 이 감정과 정서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에 제 강의에서 계속 감정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루었기 때문에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감정과 정서를 이렇게 섬세하게 어떻게 다루는가를 이제 한 두어 시간 함께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굉장히 심한 강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딱 그분을 뵈면 너무 시달렸구나, 너무 시달렸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이렇게 여러분 이제 강박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고, 원치 않은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심한 강박에 사로잡히신 분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이제 사로잡히냐면은 예를 들면 저 문고리를 봤어요. 근데 이제 저 문고리에 있는 음양을 보고 그 음양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저 문고리는 저렇게 생긴 건데 저기에 그림자가 있고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걸 다 알아야 되고 그것이 다 이해될 때까지 그 문고리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더 힘든 게 뭐냐면 이 문고리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여기서 내가 저렇게 조각이 돼 있고 저 문고리가 저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본인이 알아요. 근데 이제 강박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고 그만 스탑하고 싶어서 스탑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 거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데 그 생각이 사로잡히는 건데 그분이 그런 것에 하나 꽂히면은 마치 블랙홀에 갇힌 것처럼 그 속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 나는 미쳤구나. 난 정말 비정상이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심한 강박은 약을 먹어도 안 되고요. 이분이 입원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별걸 다 했는데 일생을 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도 역시 뭐 그걸 제가 어떻게 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그런 강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계속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미쳤구나. 나는 바보 같구나. 난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나는 나쁘구나.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걸 느끼지? 이런 걸 느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게을러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 수도 없이 많은 감정들이 이분을 사로잡아 오는 것이 이분뿐만 아니겠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레스트에서는요, 이런 정서나 이런 감정들이 다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저도 역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정서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감정과 정서가 인식 안에 불청객으로 등장할 때 당신의 일을 거부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감정과 정서를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거절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것은 직면해야 될 것을 직면하는 그 시간을 지연시킬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과 정서를 수용하고 이들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뭐겠어요? 두려움, 불안, 미움, 분노,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불안을 지금 억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그 두려움을 벌써 억누르고 있고 고개를 젖히고 있고 피하고 있고 달아나고 있어요. 그 자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달아나고 억누르고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서 흘러가지 못하고 우리를 꽁꽁 묶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감정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또는 옳거나 옳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아닌데? 미워하는 게 왜 그게 그러면 옳지 않는 거잖아. 미워하는 건 나쁜 거잖아. 응? 불안해하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더워요. 그리고 막 코에 땀이 나고 막 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온도계를 봤더니 34도야. 34도. 온도계가 34도예요. 아이고 34도니까 이렇게 땀이 나는구나. 아유, 땀이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저 온도계를 깨버릴까? 아유, 저 온도계는 왜 34도를 가르쳐?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겠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 나타나는 어떤 정서의 상태들은 실은 이 온도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34도라는 온도계를 보고 선풍기를 틀든 에어컨을 틀든 창문을 열어서 밖이 더 시원하면 밖에 공기가 들어오게 하든 우리는 뭔가를 하겠죠. 그 온도계는 다만 온도를 가르치고 있을 뿐이거든요. 가르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온도,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외현적으로 보여주는 메신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은 이 감정과 정서를 수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힘든데? 왜 힘드냐면요. 그거를 죄다, 죄가 아니다, 나쁘다, 나쁘지 않다, 선하다, 악하다, 또는 필요 없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감정과 정서가 제공하고 있는 그 내용, 자, 지금은 미래를 준비해야 돼. 지금은 앞으로 몇 달 후에 있을 뭔가를 이걸 준비해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탁 떠오를 때는 뭘로 떠오르냐면 불안으로 떠올라요. 불안으로. 그래서 불안이 떠오르면 고통스럽거든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심장도 좀 뛰는 것 같고 불안하고 뭔가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빨리 불안을 벗어나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불안하지? 내가 뭘 말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리스트를 하면서 연습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연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연습을 읽어드리지 않고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런 게 있죠. 자,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에 제가 소금을 요만큼을 이렇게 여기다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소금이 떨어지면 이 물은 어떤 물이 되냐면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소금물.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 보이지도 않고 이제 떡 올릴 수도 없지만 소금이 이 물에 녹았기 때문에 이 물은 전체가 소금물이 돼요.
이 소금물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 소금을 다룰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정, 화가 나요. 그러면 화가 나는 것을, 화를 소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화가 난 상태에서 내 마음에 화가 녹아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감정, 이 화라는 감정을 처리하기가 참 힘들어져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치료를 할 때 이 화라는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축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소금을 다시 축출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끓여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물을 날리면은 이제 나중에 다 물을 날리고 나면 소금의 결정체가 이렇게 탁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녹아 있는 화라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결정화해서 축출을 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치료에 있어서 내 몸에 나도 모르게 다 녹아 있는, 특히 회피하거나 이렇게 억압할수록 이 화라는 이 소금은 훨씬 깊이 녹아 있어요. 내 속에. 그래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이 화라는 소금을 결정하면, 자, 소금을 결정화해서 내가 소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소금을 다른 이렇게 항아리에 넣어도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소금이 이 물에 녹아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결정화할 건데, 이 결정화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치료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소금 녹아있는 분노를 결정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나의 이 화를 바라보는 거죠. 자, 아유, 내가 화가 났구나. 아, 내가 굉장히 두렵구나. 아, 내가 힘들구나. 되게 공포스럽구나. 내가 지금 너무 무겁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이걸 결정화시키고 외재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이 물 속에 소금이 완전히 녹아져 가지고 소금과 이 물이 하나가 돼 있는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거죠. 분노와 내가 하나가 돼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은 이것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아, 화가 났구나. 아, 내가 굉장히 버겁구나. 아, 내가 진짜 이걸 두려워하는구나. 아, 나는 어렸을 때 이런 느꼈던 이 감정들이 나에게 지금도 굉장히 많이 덧입혀져 있구나. 라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걸 이 신체에서 느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겁이 났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나에게서 결정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밖으로 이렇게 좀 다룰만 하게 만들려면은 첫째는 느껴야 되고요. 인식을 해야 되고요. 둘째는 이제 이런 걸 해요. 자,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질문을 또 하냐면은 그 화가 당신의 몸에 어디에서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막 압도적으로 밀려올 때 첫 번째는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느껴야 되냐면은 이 걱정이 내 몸에 어디에서 느껴지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 몸을 생각을 해보면 어딘가에서 그걸 느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목 있는 데서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가슴 쪽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느껴져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다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뭐 이렇게 등이 막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색깔은 어떤지, 모양은 어떤지, 그리고 그것을 동물로 비교한다면 뭘로 동물처럼 보이는지, 어떤 이파리처럼 보이는지, 이걸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게 추출해내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계속. 그게 어떤 분은요, 까만 덩어리 같아요. 혹은 뭐 거머리처럼 붙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쥐 한 마리가 이렇게 탁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가만히
가만히 들여다보고 느끼면 이 막 모여 막 내 몸에 도처에 이렇게 번져 있던 그 감정들이 뭔가 한쪽으로 응축되고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들을 이제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하나의 어떤 탁 표현으로 되잖아요. 그럼 훨씬 더 이제 응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 당신의 감정을 말해보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냥 화가 난다. 그리고 아들하고 지금 관계가 너무 나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 신체의 그 감정과 정서를 느껴봐라. 그랬더니 뭔가 짙고 어둡고 수축되어 있고 이게 목구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근데 그 이상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정말 모르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료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당신이 눈을 감고 그 목에 있는 감각에 또 무엇이 느껴지는지를 더 표현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니까 그게 한 마리 곰처럼 느껴져요. 곰. 새까맣고 단단하고 무서운 곰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 곰을 앞에 앉혀봐. 자, 이 곰이 앉아있어. 자, 곰은 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니? 곰이 바라는 게 뭐야? 곰이 너가 했으면 해줬으면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거를 앞에 놓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거는 뭐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 곰이 당신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곰이 자기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곰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곰은 당신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곰이 우리 아들에게 전화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아들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시간이 끝나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바로 화해를 했어요. 실은 이분은 굉장히 많이 헤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복잡하죠. 인간의 생각이. 아들과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아들에게 전화를 하려면 뭐 수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멈추고 그냥 수많은 생각을 멈추고 그 곰이 정말 원하는 게 아들에게 전화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 아들과 바로 화해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속에는 정말 복잡한 게 어지럽게 널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도 되게 흩어져 있죠. 그런데 그 감정은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해야 될 것들을 하게 하는 그런 힘일 수도 있어요. 실은 수많은 감정들은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수레바퀴를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강의가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감정을 바라보시고 그 감정이 신체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무엇처럼 보이는지, 어떤 색깔인지, 어떤 크기인지 또는 어떤 동물처럼 느껴지는지를 한번 보고 그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시고 그것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뭔지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그 꼬여있고 얽혀있는 감정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자유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